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시절 첫 만남의 설렘과 기쁨을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그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가을에 나무잎이 떨어지듯 우리의 관계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붙잡으려 애쓰고 그리움에 잠기며 고통받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떠나가는 인연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더 큰 아픔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할아버지의 특별한 경험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0년 전 제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이에요. 우리는 서로 첫눈에 반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3년 동안 헤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매일 아내를 그리워하며 힘들어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우리의 사랑을 더 깊고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떠나보내는 것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때로는 그 관계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난다면 어차피 떠날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연이란 것이 기다리지 않아도 찾아오고 보내지 않아도 떠나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시절 인연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를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인연이 떠나가고 있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조용히 손을 놓아주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손을 놓는 순간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여러분께 더 어울리는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떠나가는 인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진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마치 우리가 젊었다가 늙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연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답니다. 옛날에 쓰던 진공관 텔레비전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정말 최첨단 기술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LCD, LED, TV로 다 바뀌었죠. 기술도 이렇게 변하는데 하물며 사람 사이의 관계야 오죽할까요? 제 손주가 얼마 전 대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갔어요. 한 달 만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한 달 만에 그만둬? 하고 말이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또한 무상의 진리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직장도 직업도 평생 한 가지로 머물러 있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이렇게 무상의 진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옆에 있는 배우자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고 멀리 있는 자식에게 전화 한 통 더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관계들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또 무상을 이해하면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도 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옛날 친구들과 멀어졌다고 해서 외롭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한 인연이 떠나가면 그 자리를 새로운 인연이 채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무상의 진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이는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변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결국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를 집착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떠나가는 인연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에 감사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를 실천하는 첫걸음입니다. 떠나가는 인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좋아하던 음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못 먹게 된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젊었을 때 매운 음식을 무척 좋아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위장이 약해져 이제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속이 쓰려요. 처음에는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는 게 너무 서운했죠. 하지만 계속 매운 음식에 집착하다 보니 오히려 건강만 해치게 되더라고요. 불교에서는 이런 집착을 인간 고통의 주요 원인으로 봅니다. 떠나가는 인연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옛날에 절친했던 친구와 연락이 끊겼다고 해봅시다. 그 친구의 전화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어보고 예전에 함께 갔던 장소를 찾아가며 추억에 잠기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바로 집착이에요.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결국 우리를 더 큰 슬픔 속으로 밀어 넣을 뿐이죠. 집착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옛날 흑백 TV만 보던 시절의 칼라 TV를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우리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 더욱이 집착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제 친구 중에 퇴직 후에도 계속 회사 일에 매달리는 분이 계세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는 대신 계속 예전 회사 일을 궁금해하고 간섭하려고 해요. 결국 스트레스만 쌓이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나빠지더라고요. 하지만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꼭 절에 가서 하는 명상이 아니어도 돼요. 매일 아침 조용히 앉아서 5분만 깊게 숨을 쉬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집착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떠나간 친구를 보내주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나? 그리고 그 집착을 살짝 놓아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떠나가는 인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시절 인연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절 인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모든 인연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는 불교적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인연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는 뜻이에요. 오늘은 김숙희 할머니의 사연을 통해 이 개념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숙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젊은 시절 저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의 우정은 정말 특별했죠. 함께 웃고 울며 많은 추억을 쌓았던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둘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와의 이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친구와 나눈 소중한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때 저는 그 인연을 붙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주 연락하고 만날 기회를 만들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할수록 더 멀어지는 느낌만 들더군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법상 스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착할 필요 없다. 때가 되면 시절 인연이 온다. 라는 말이었죠.
그 말을 듣고 나니 인연이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밀려오면 받아들이고 물러가면 보내주는 것이죠. 결국 저는 그 친구와의 인연을 조용히 놓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쉽고 그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 또한 지나갈 시간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친구와의 소중한 추억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시절 인연을 이해하니 현재 순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줄어들었습니다. 인연은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여러분도 그 흐름 속에서 더 단단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숙희 할머니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답니다. 제 경우는 40년 동안 같은 동네에서 살던 이웃이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김치도 나눠 먹고 서로의 자녀 결혼식에도 다녀오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웃이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서운하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법상 스님의 말씀처럼 저도 깨달았어요. 집착할 필요 없다. 때가 되면 시절 인연이 온다. 그 말씀을 되새기며 저는 그 이웃과의 추억을 감사히 여기고 새로운 이웃들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시절 인연을 이해하면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충실해질 수 있죠. 예를 들어 손주들이 와서 놀 때 휴대폰은 잠시 내려놓고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니까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시절 인연을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그냥 흘러가게 놔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해요. 멀리 사는 자식들에게 주기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것처럼 말이에요. 결국 시절 인연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지나간 인연을 아쉬워하기보다는 그때의 추억을 감사히 여기고 앞으로 올 새로운 인연을 기대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작은 전화 한 통이라도 좋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도 그분들의 마음도 따뜻해질 거예요. 떠나가는 인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자아성찰의 기회입니다. 현자들은 인연이 떠나갈 때 그것이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라고 말합니다. 법상 스님의 말씀처럼 인연이 떠나는 것은 나에게 배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어떤 인연을 잃게 될 때 그 순간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나는 왜 이 인연에 집착했을까? 이 관계에서 나는 무엇을 배웠을까? 앞으로 나는 어떤 관계를 원할까?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한 현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현자는 자신의 제자가 떠나갈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제자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그는 제자가 떠난 후에도 그동안의 관계를 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그는 매번 떠나는 인연을 통해 더 나은 스승이 되기 위한 길을 찾았습니다. 자아성찰은 우리가 앞으로 맺게 될 새로운 인연을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아 성찰을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회고,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짧게 적어보세요. 특히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감사했던 순간은 무엇인가요? 오늘 나는 어떤 점에서 성장했나요? 오늘 있었던 일 중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삶의 작은 변화들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글씨를 쓰는 게 힘들다면 녹음기에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면 떠나간 인연에 대해서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경험에서 배울 점을 찾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결국 떠나가는 인연에 집착하지 않고 자아 성찰의 기회로 삼는 것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며 앞으로 맺게 될 새로운 인연을 위해 더 나은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떠나간 인연을 후회하거나 아쉬워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 풍성해질 거예요. 떠나가는 인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5번째 이유는 새로운 인연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정원과 같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떠나면 그 자리에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한 인연이 떠나가면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제 경험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젊었을 때의 일인데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고 슬펐답니다. 매일 만나던 동료들과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이별이 오히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떠나가는 인연을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그 인연을 보내주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마음을 열어두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과거의 인연에 집착하지 않고 놓아줄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시절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쉽지만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익숙함과 안정감을 포기하는 건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성장하고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결국 떠나가는 인연을 놓아주고 새로운 인연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건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더 풍요롭고 다채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떠나가는 인연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가요? 그렇다면 그 아픔을 충분히 느끼되 동시에 그 빈자리가 새로운 인연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는 항상 새로운 장이 펼쳐질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그 새로운 장을 맞이할 준비, 지금부터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오늘 떠나가는 인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50년 넘게 함께한 배우자를 먼저 보내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오랜 친구와 연락이 끊겼을 수도 있겠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 깊은 아쉬움과 그리움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오래 살던 집을 떠나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운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듯이 우리 인생도 계속 변화합니다.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마치 꽉 쥔 주먹을 펴야 새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요. 시절 인연을 이해하면 관계의 시작과 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연은 마치 기차역에서 만난 사람들과 같아요. 함께 여행하다가 각자의 목적지에서 내리는 거죠. 떠나가는 인연을 통해 자아 성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거울을 보며 자신을 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옛 옷을 정리해야 새 옷을 넣을 수 있는 것처럼요. 이러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인연이 떠나갈 때 아쉬워하기보다는 그 인연을 통해 배운 것들에 감사하며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긴 세월 동안 정말 많은 인연을 만나고 보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60년 지기 친구가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최근에 새로운 이웃을 만나셨을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경험이 여러분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인연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시고 떠나갈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는 새로운 인연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지혜로운 동행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